13억 불의 파워볼 잭팟이 터졌어요. 지난주였나요? 지지난주였나요? 그랬는데 이게 일시불이냐 30년 분할로 받느냐 뭐 세금은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 구입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지난 7일이었었어요. 그죠?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리건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에서 13억 불의 당첨자가 나왔다는 거죠. 이거는 복권 역사상으로는 8번째로 큰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. 당첨 금액이 이렇게 커진 거는요. 지난 연초에 한번 나온 거 이후에 3개월 넘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2월 돼서 이제 계속 불어났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이후로는 뭐 41번째 추천만에 당첨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.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파워볼에 있어서는 6개의 숫자가 모두 일치해야 되는 거죠. 이에 대해서는요. 당첨자는 29년 30년간 분할 지급받거나요.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 1.3 빌리언이라고 하는 금액이 훨씬 더 작아지는데요. 얼마냐? 6억 890만 불이라고 합니다. 13억에서 이만큼 6억 800만 불로 줄어드는 거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. 한 60%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이런 상태이고요. 이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6개 숫자를 다 맞출 확률은 실제로는 한 2억 만분의 1, 2억 9천만 분의 1에 달할 만큼 굉장히 드문 거죠.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. 이 뭐 될 가능성도 없는데 이걸 따져본다라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예전에 이 쇼츠로 복권과 관련해서 과세에 대한 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게 거의 뭐 밀리언이 넘게 1.4 밀리언이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싶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. 우선 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. 여기에는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. 근데 첫 번째는요. 연방소득세의 경우는 원천징수로 24%를 떼가요. 그리고요. 최대 부담세액은 일반 우리의 소득세율에 있어서의 최대 부담세율이 37%잖아요. 지금 현행법상. 그렇다 보니 37%까지 올라가는데 일단 복권국에서 이걸 지급하기 전에 24%를 원천징수한다는 거예요. 뭐 심플하죠. 그리고 주소득세는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. 어떻게 되느냐? 우선 첫 번째로요. 주에는요 주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들이 있어요. 뭐 알래스카, 플로리다, 네바다, 뉴햄셔, 사우스다코타, 테네시, 텍사스, 워싱턴, 와이오밍 이런 주들이 주소득세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복권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요. 다른 소득은 다 과세를 하는데 복권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그런 주가 있다네요. 그게 어디냐?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입니다. 캘리포니아요. 주소득세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높기로 악명 높은 그런 주임에도 불구하고 복권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과세를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. 그리고요. 세 번째로 복권 판매를 아예 안 하는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. 이게 알라바마, 알래스카, 하와이, 미시시피, 네바다 그리고 유타라고 하는데 여기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네 곳이요. 알라바마, 하와이, 미시시피, 유타 같은 경우는요. 비록 복권 판매는 안 하지만 그러나 거주자들이 타주에 가서 복권을 만약 수입으로 얻게 되면 그때는 과세한다라고 하네요. 여기 주에 사시는 분들은 딴 데서 복권을 사면 이 주에서는 원래는 복권 판매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주에서 과세는 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. 그리고요.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그런 주가 있다고 합니다. 이 말은 내가 만약에 타주 사람인데 애리조나에 가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. 그러면은 애리조나가 과세한다는 얘기죠. 보통은 이제 내가 복권 수입에 대해서는 내 거주지에서 과세 권한이 있는데 애리조나나 메릴랜드는 이들이 그 주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과세한다는 뜻이고요.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. 내가 만약 뉴욕의 거주자라고 했을 때 애리조나에서 갔는데 복권 샀다가 당첨이 됐으면 애리조나에서 일단 과세가 되고 뉴욕에서는 그 과세에 대해서 타주에서 낸 세액만큼을 그 주에서의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크레딧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주소득세가 좀 복잡합니다. 그리고요. 또 궁금했던 것이 아까도 이게 일시불로 수령을 했느냐 30년으로 분할해서 수령을 했느냐가 이슈였는데 항상 당첨자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재미삼아 기사에서는 나오는 거겠습니다만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시불이냐 분할 수령이냐에 대해서는 각각이 장단점이 있습니다. 뭐 차이가 있어요. 한번 보죠. 먼저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에 받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. 당첨금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. 대체로 당첨금의 한 60%만 수령하게 됩니다. 아까도 1억 3천이었는데 6억 얼마를 수령하기로 되었다라고 했잖아요. 대체로 이만큼을 수령하게 되고요. 그러면 일시불로 내가 수령했을 때 장점이 뭐겠느냐를 살펴보면요. 상식선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내가 목돈을 내수 중에 넣기 때문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겠죠. 내가 나중에 30년 동안 조금씩 이게 뭐 조금씩도 조금씩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투자하니까 내가 잘만 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또한 더 많은 유동성을 한꺼번에 확보했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라는 아주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.
그런데 여기서 단점은요. 장점이 돌아서서 단점이 되는 거겠죠. 이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나 라는 거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, 대체로 이렇게 큰 돈을 관리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.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, 또한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되더라. 우리가 뭐 사실 이것도 가십성 기사입니다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흥청망청 잘못 써가지고서는 금방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,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죠.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과세 부담이요. 어쨌거나 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 과세액이 더 늘어날 것이다. 그 텍스 브래킷이 더 높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. 일시불로 수령하는 그런 경우에 사례를 보면요. 예를 들어 어떤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밀리언의 그 복권 당첨금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. 그로스 페이아웃인 거죠. 일시불로 수령을 했을 때는 60%라고 했을 때 60만 불을 밀리언에서 60만 불만 받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연방세가 원천 징수된다 그랬어요. 그러니 24%가 원천 징수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주소득세, 일리노이 같은 경우 4.95%가 세율이거든요. 요만큼이 과세가 되니 17만 3,700불만큼이 원천 징수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 60만 불에서 17만 3,700을 뺀 42만 6,300불만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방세 같은 경우는 나의 최종 세율에 따라서 24% 원천 징수한 것이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. 정산한다. 이런 얘기겠죠. 자, 그럼 두 번째로요. 이게 분할 수령하는 경우요. 30년 분할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. 총액 기준으로 5%씩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. 아무튼 밀리언이 되면 다 밀리언을 받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또 단순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죠. 자, 일단 30년으로 분할 수령했을 때 장점은 뭐냐? 당연히 꾸준한 소득이 추가된다. 이 말은요. 내가 30년에 걸쳐서 쭉쭉쭉쭉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받을 때마다 그 받는 금액에 대해서 원금 곱하기 5% 이자 수익을 감안해 줍니다.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그러면 내 투자 수령액에 있어서 투자액 대비 수령액에 곱하기 5%를 매년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.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3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다 보니 그 소득 절대값이 한 번에 받는 것보다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겠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당연히 최고 세율에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. 막 몇 억불 받고 이런 경우들을 말합니다. 그리고 또한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 큰 돈 받았을 때 잘못 관리해가지고선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여기서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내가 한꺼번에 맞는 게 아닐 테니까. 자, 30년 분할 수령을 했을 때 단점은요. 마찬가지죠. 내가 한꺼번에 받아서 내가 이걸 직접 투자했으면 더 큰 투자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가 박탈된다라는 것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씩 받는데 세율이 뭐 세법이 바뀌건 내가 기타 소득이 늘어나건 나의 텍스 브래킷이 높아진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이 단점일 것이다. 자,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것이요. 30년을 분할 수령했을 때 어떤 식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를 좀 볼게요.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페이아웃 금액은 밀리언이니까 똑같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원천 징수도요. 똑같아요. 24%와 4.95%가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요만큼 28만 9,500이 이번에는 원천 징수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수령액은요. 여기서 100만 불에서 28만 9천을 뺀 71만 500불인 거죠. 이걸 받는데 이걸 어떻게 받냐면 30년에 걸쳐서 받더라. 이게요. 페이아웃 되는 거 요걸 보면요. 첫 번째 해는 15,000밖에 안 돼요. 두 번째 15,800 이렇게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30년도에 6만 1,000을 받는데 토탈 금액이 이렇게 해서 밀리언이 되는 거예요. 요걸 다 더했을 때.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되시나요? 내가 처음에 원금이 얼마고 있을 텐데 그게 앞서 얘기했던 요 71만 500이 아니고요. 100만 불을 30년에 걸쳐서 받을 때 100만 불을 만들게 해주는 금액을 역산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작아요. 그러면서 15,000불을 받았잖아요. 그럼 나머지에 또 원금이 있죠. 거기서 5%의 이자가 감안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하고 가져가는 거니까 15,000. 그러니 결국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100만 불이니까 정말 절대적인 현금이 100만 불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5%가 묻어 들어간 거니까 원금은 그보다 훨씬 낮은 거죠. 뭐 세금도 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넷 페이아웃 금액이 71만 불은 동일할 것이고요. 30년에 걸쳐 받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가 좋냐, 뭐가 더 좋으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.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. 내가 만약에 100만 불을 당첨을 받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받았을 때와 이 30년에 나눠서 받았을 때 그냥 현금만으로서는 어떤 식의 차이가 있을까를 한 건데요. 그 말은 아까 대체로 한 60%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. 60만 불 가지고 5%씩 매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매년 얼마씩 받으면서 30년이 지나면
완전히 고갈되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총액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39,000 대략 한 4만 불 정도 되잖아요. 그 30년 하면은 1.2 밀리언이니까 1밀리언보다는 1.2가 높으니까 더 이게 더 좋은 거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. 계산이 아마 틀렸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복권에서 그 대체로 60%로 할인해서 준다라는 게 어쩌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더 낮은 금액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아무튼 만약에 정말로 딱 잘라서 60%를 주는 거라면 내가 일시불로 받아서 5%씩 수익을 내고 그에 대해 매년 얼마씩 가져가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하겠더라라는 그런 결론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요. 외국인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 복권 사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것도 또 뉴스에 몇 차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미국 복권이니까 미국 규정이 있잖아요. 미국 규정에는요. 외국인과 이 미국인 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느냐 결격 사유가 있느냐 아니래요.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살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만 구매해야 된다. 해외에서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니까요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어떤 온라인으로 사고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. 모르겠어요. 그게 어떤 식으로 이 규정을 뭐 우회해 나갈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1차적으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.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이걸 금지하던데요. 해외 복권을 국내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로 작년에 나왔대요. 작년 23년 뭐 한 11월쯤이었는데요. 그때 나왔다고 하니 한국에서 미국 복권을 이렇게 온라인 뭐 키오스크 뭐 판매 이런 것들 할 때 주의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찾아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준비해봤습니다.